탄핵이 오히려 이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서 경제에 좀 긍정적이다. 소비심리 회복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거다. 이런 이 전국 불안 요인이 제거된 데 대한 긍정적으로 보는 그 외국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전국 불안이 제거됐지만은 가계부채나 고용 문제가 그동안 감추어졌던 문제가 이제 좀 터지려고 째각째각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젠가면 중국에 관광객이 크루즈로 제주도에 3천 수백 명이 왔다가 한 명도 내리지 않고 갔다,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지금 중국의 사드, 또 이 미국의 트럼프 효과, 또 네덜란드의 지금 거구가 이렇게 지금 득세하고, 이번 주에 이제 네덜란드 거구 정당이 선거가 있는데 그 결과와 또 EU 내부의 브렉시트 같은 분열 요인, 이런 부분, 더 나아가서 한국의 가계부채, 그리고 이 고용난, 이런 것들이 좀 미국의 금리 인상, 또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불안 요인이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와 더불어서 4월 위기설이 슬슬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4월의 경제가 매우 위기다. 우리 경제가 지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인데, 국내 소비와 투자 침체는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대출금리가 5%를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강화, 그 다음에 미국의 재무부의 한국의 이 환율 조작국 지정 또 움직임, 이런 것까지 다 덮치면서 안팎의 내부 외환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경제를 갖다가 다스리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될 대통령이와 이 한국의 통치 시스템이 지금 흔들리는 과정이 너무 오래 왔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가지 경제 부분이나 이런 문제들을 공직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보도하지 않고, 또 탄핵 사태로 인해서 언론 지상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수가 있으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소비하고 하나는 기업의 투자인데, 이것이 지금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국가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겠다 하지만은, 이것도 지금 이 관료나 지자체의 지금 복지부동과 더불어서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숱하게 봤습니다. 옛날에 무슨 최경환이 초이농에서 어쩌고 하면서 42조의 무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 어쩐다 했지만은, 그것이 경제의 은발의 오줌누기도 안 됐다는 겁니다. 결국 예산의 조기 집행은 조삼모사처럼 원숭이도 아니고 저녁에 4개 먹을 거를 아침에 4개 당겨 먹는데, 그것이 경제의 기본적인 회생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투자도 또한요, 석유화학이 최근에 약간 호황이 되면서 투자가 살아나고 있지만은,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 이 기업의 투자의 핵심이었는데 빠르게 깔아앉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 투자가 지금 이 매 분기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정부의 공백이 기업 투자를 더 위축시키는데 이렇게 작용할 거다. 지금 자녀 취업하려고 하는 자녀를 둔 분들은 얼마나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이 오는 14, 15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 그러죠. 거기에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확실히 올릴 겁니다. 100%요. 1344조의
빚에 눌려있는, 가계부채에 눌려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크게 줄 거라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1월 달에 국내 은행의 가계금리가 3.4%로 0.1% 올랐다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0.25%를 올리면 국내 시장 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요. 실제로 실질적인 우리 대출 금리는 5%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럴 경우 내가 번 돈 중에 절반을 은행에 이 주택담보대출이든 또 자영업자 대출이든 이런 걸 통해서 빌린 사람들 중에 이 절반을 갖다가 갚는다는 것은 소득 중에 이건 버틸 수 없는 한계 가구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소비는 위축되어 가고 경제는 나빠질 것이며 외환은 금리가 높은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사드 보복도 우리나라 경제를 멍들게 하는 발등의 불인데요. 지금 관광 유통업에부터 시작을 해서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제조업 등 전방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중국 현지 기업들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더 심각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경제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해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4월 경제 위기설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만은 이건 우리나라 생각이고 미국에서 과연 그러한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리스크를 하나 더 보탠다면 대선 리스크입니다. 대선 주자들이요,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저마다 온갖 종류의 파퓰리즘 정책이나 더 나아가서 경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서리건 이슈들을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또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즉 무역 적자를 외치면서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아까 앞에 말한 환율 조작국 지정 외에도 말입니다. 미국의 그 국가무역위원회 NTC 피트 나바로 위원장,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한마디로 아시아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을 가진 교수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그 교수 출신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새로 생긴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 LG와 삼성이 세탁기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로 옮기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공격을 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에 한미 FTA 협상 이후에 지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2배 늘어났다 하면서 FTA 재협상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이 한미 FTA를 누가 매국이라 비판했냐 하면서 FTA 하고 나니까 우리가 훨씬 이득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이것도 또한 미국에 지금 다 정보가 들어갈 거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한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방향은 지금 과거의 오바마나 부시하고는 달라서 애척 불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또 더해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발사, 또 김정남 피살, 이런 부분들이요, 미국이 지금 한반도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재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머지않아서 쟤들이 진짜로 만들어서 본토를 향해서도 쏠 것 같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 한국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상황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장관 틸러슨이 15일 일본, 17일 한국, 그 다음에 중국을 방문을 차례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향후 미국 정부의 한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기에 앞에도 말했습니다만은 브렉시트, 그 다음에 이 유럽의 극우 경향,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또 다른 또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거는요, 한국의 차기 대선의 향배와 관련해서요, 미국이 굉장히 심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한국의 차기 정권이 미국은 지금 문재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중국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미국과 중국에는 서로 상반되는 기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보수 진보 성향을 가리지 않고 어제 한미 동맹이 변화의 갈림길에 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 관해서만큼은 미국에는 진보 보수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말을 인용해서 2000년대 초에 미국의 W. 부시 행정부와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가지고 벌였던 긴장이 재현될 수 있다, 이랬고, 문재인이 유력 대선 주자인데 한국 차기 정부가 노무현처럼 그런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북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는 트럼프와 본격적으로 부딪힐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사드 배치도 불명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개성공단이나 또 금강산 관광 등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거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박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의 대북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등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지난 9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집권했던 진보 정권이 햇볕 정책으로 북한을 도와줬던 실제 그 내용이 재현이 될 수 있고, 그런 와중에 북한은 2006년에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문 후보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우려한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북한 무기 개발에 남한의 지원금이 전용됐다는 의혹 등을 소개하면서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지지가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중국은 대대적으로 한국의 정권 교체 분위기를 찬성하고 나섰는데요. 제가 지금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첫 번째로 트럼프는 역대 미국의 대통령과는 다르다.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결정적으로 훼손된다고 판단을 하면 뭔 일이든지 벌일 수 있다. 자, 그런 어떤 대목에서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한국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된다면 매우 조기에 한국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지금 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우려됩니다. 자, 지금 미국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지도 않고, 중국에 붙거나 북한에 대해서 저거가 당사자면서도 포용 정책을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도 어려워지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놓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97년에 한국의 정권 교체 시기에 미국이 당시 IMF가 터진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한국을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에게 IMF 체제에 따르겠다라는 동의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한 IMF의 집행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자, 한국 경제 4월 위기설가요, 미국의 압박 정말 우려됩니다. 미국의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동맹관계에 대한 어떤 불신이 한국에 대한 냉정한 어떤 미국의 정책 결정으로 연결되어 경제 정책에서 가시화될까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은
사드 문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미국발 한마디로 경제적인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율 조작 문제도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한미 간의 통상과 관련되는 트러블, 이런 부분들이 또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만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할 줄 모르는 단견이 한국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